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주 특집으로 몇 개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주항공 관련된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방산 같은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우주 탐사 그리고 달 착륙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위성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었죠. 비로소 올해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한국판 나사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5월쯤에 경남 사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여야 간의 대립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이런 기관들 간에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최근에 접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우리가 세계 7위 안에 드는 우주 강국인데 최근에 우리가 자체적인 발사체 기술로 누리호를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기술력으로 우주로 로켓을 이제 쏘아 올린 그런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이 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우주 기술 수준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우리가 단순한 어떤 우주의 학문이나 연구에 머물렀던 그 현 시점에서 앞으로는 좀 산업화에도 조금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기술을 좀 개발하고 말 그대로 한국판 나사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게끔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이렇게 개정을 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이제 항우연과 천문연은 이제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라는 거는 다른 일반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신분에 따른 여러 제약을 이제 완화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새로운 임무를 기획하는데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드라이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역할을 보면 이제 우주 항공 정책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할 거고요. 민과 군의 협력 그리고 연구개발을 물론이거니와 산업 육성에도 국제적인 협력에도 앞서서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독기관인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이 강력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국가의 우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될 때 대통령으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것들이 더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추진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의 배경을 보면 실용화 산업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탐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우주 경제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주 탐사 같은 임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우주 산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어떤 기관들이 필요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 새로운 우주 경제권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까지도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도 채굴할 거고 거기에 관련된 경제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이며 그 영역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어떤 새로운 기준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추진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사가 주도하는 달 유인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죠. 여기에 파트너로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학문의 영역, 미지의 영역에서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산업의 영역으로 이제 우주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40년 글로벌 우주 시장을 최소 3,000조에서 많게는 5,000조 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죠.
그 글로벌 강대국들이 여기에 있어서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배경이 우주항공청 추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개를 추려보면, 첫 번째로 항공산업의 이제 블루오션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K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뭐 항공 기술이 국방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교통수단으로서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UAM이나 미래 항공기체라고 하는 AAV, 이런 항공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최근에 좀 가져왔는데요. 올해 2월 14일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내년 4월쯤, 2025년이죠. 4월에 한강상공에서 UAM이 이제 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라뱃길에 올해 8월에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이제 내용에 보면 올해 4월에 한강상공의 도심 항공교통 UAM이 이제 비행한다라는 뉴스가 다른 뉴스와 함께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실증 노선을 보면 여기에 뭐 V1부터 V7까지 이렇게 각 구역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계양신도시, 뭐 인천, 그리고 김포공항, 고양 킨텍스를 이어서 여의도와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점들을 중심으로 이제 도심형 항공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이 상용화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먼 미래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택시 타듯이 이 에어택시를 타고서 출퇴근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이 이 분야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 경제 안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안보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위성통신 기술, GPS, 그리고 군사용 정찰위성, 최근에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잘 보고 있죠. 뭐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공격을 해서 모든 인터넷 수단이 다 차단이 되었을 때 스페이스X가 이제 운영하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던,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용 정찰위성이나 위성 통신 사업도 이 경제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주 자원을 탐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 세계 우주 강국들은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이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냈다. 그래서 중국이 민간 위성을 쏘며 우주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예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중국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 발사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작년에만 48차례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제 올해는 108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가진 유일한 나라죠. 미국이 최근에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한 2011년도인가요? 그때 국제 우주 정거장이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유하는 이제 우주 정거장인데, 거기에 중국은 이제 접근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금지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중국이 이 독자 우주 정거장 탱궁을 계속 개발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독자적인 탱궁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뭐 반도체 무중력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 그리고 바이오 실험, 다양한 실험들을 그 무중력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점으로 앞으로 달 기지 건설도 그 우주 정거장을 기점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위였던 러시아를 제치고 우주 강국 2위로 도약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우주에 대한 이런 산업 진출이 무서운 속도로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나 미가 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사진을 보면 중국 내몽골 자치구 둥펑 착륙장에 선저우 15 유인 우주선이죠.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우주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귀환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런 기술을 지금 중국이 다 시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우주상의 우주 정거장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지구의 공장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최대 크기가 12인치 이내로 제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크게 만들면 웨이퍼 표면에 화학 물질을 도포할 때 이 평탄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수율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중력 상태에는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이 반도체 실험을 할 때 웨이퍼를 이 12인치 300mm가 아니라 500mm까지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웨이퍼가 커지면 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라갈륨 같은 이런 신소재를 사용한 특수 반도체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우주정거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좀 알게 되었던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분야도 이 무중력 상태에서 여러 가지 줄기세포, 인공장기 배양 뭐 이런 것들도 이 우주정거장에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정거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뭐 쉬었다 가고 연료를 급유하고 사람이 거기서 머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텐공이라는 자체적인 우주정거장을 보유하겠다라는 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도 달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신형 H3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H2 로켓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발사체를 활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효율을 최대 장점으로 한 H3 로켓이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 또한 이런 우주 강국으로 더 내디는데 계속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요 달 탐사선 슬림 요거를 달에 이제 착륙을 시켰죠. 그리고 여기 달에 착륙을 시킨 뒤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체적인 기술로 여기에 달에 착륙을 시켰다. 그래서 세계 5번째 순위로 달 착륙에 성공한 이제 국가에 일본이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도도 일본에 앞서서 이렇게 달에 착륙을 시켰죠.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인도 또한 이런 우주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이 뒤를 이어서 우리가 7번째 지금 우주 강국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달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죠. 시도도 아직 해본 적이 없지만 뭐 2030년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누리호의 발사체로는 우리가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달 착륙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 우주항공청과 어떤 민간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유인 달 탐사에 쓸 차세대 로켓 엔진을 시동을 건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르테미스가 이제 1호 프로젝트부터 5호 프로젝트까지 있는데 5호 달 탐사를 위한 엔진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라는 요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요 프로젝트를 1호 미션을 시작으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임무가 나뉘어 있습니다. 1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션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거고요. 2호는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워서 사람을 달 궤도에 시험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 궤도에서 이제 시험 비행을 하는 게 2025년이고 3호는 달 표면에 직접 사람이 착륙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4호는 통신 발전, 방사선 차폐 등 인간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2028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착륙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질적인 어떤 상주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기지를 건설하는 걸 2028년. 그리고 5호는 달 냉동고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에 어마어마한 이제 자원이 여기 이제 매장이 돼 있죠. 그래서 달에 여러 가지 생물 지질학적인 샘플을 지구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는 게 2029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의 내용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로 이 달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신한 내용이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뭐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지금 개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2002년에 설립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주요 매출 사업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사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는 팰컨 9이 대표적인 발사체고요.
발사 성공률이 무려 100%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익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구조이고, 현재까지 누적 발사 횟수가 300회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 가져가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인데요. 지금도 계속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주요 사업을 기반으로 스페이스X의 매출액이 이미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보면 현재 매출액이 한 20조 475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미 여러 수익이 나고 있는 요 지금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거의 지금 독점하려고 하는 스페이스X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스타쉽 발사가 실패했죠. 1, 2차 발사 실패에 의해서 이제 조만간 3월 14일에 3차 발사를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발사해서 뭐 달 착륙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우주 궤도에 진입한 후에 지구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험하고 있는 건데, 이 발사체가 성공을 해야 우주 여객선으로 스페이스X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3차 도전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2024년 총 148회 로켓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은 98회 로켓 발사를 했는데 거기에 1.5배 되는 이 로켓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저궤도 위성으로 지구 중심으로 떠있는 이 위성의 모습인데요. 여기 상당수 60%가 넘는 숫자가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위성입니다. 현재 4,519개 정도 되는 위성이 스타링크 위성으로 쏘아져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군집 위성 수는 42,000개라고 해요. 그래서 2030년 기점으로 1세대 12,000개, 2세대가 3만 개 위성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사될 예정이고, 스페이스X가 지금 추정받는 기업 가치가 한 2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우주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 절대적인 최강자죠. 현재까지 중국이 아까 뭐 견제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성의 60%가 넘는 숫자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스페이스X의 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이 독주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요. 미 우주선이 52년 만에 달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나라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게 아니고 민간 무인 착륙선이 착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어요. 물론 착륙하고 뭐 옆으로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민간 업체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착륙선을 달에 착륙시킨 거는 최초라고 합니다. 민간 우주 기업이 최초로 달에 착륙시켰던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달 착륙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바로 요겁니다. 요게 그 팰컨 9의 로켓 발사체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우주에서 분리가 돼서 달에 착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미 플로리다주의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간 뒤에 그 우주에서 달로 착륙을 한 거죠. 남극 부분에 이제 착륙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오디세우스가 거기에 나사의 관측 장비, 탐사 장비 6개를 탑재를 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료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 금액이 무려 한 1,57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가가치 경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 착륙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착륙한 뒤에 배달하는 수익도 여기 나왔다라고 나오고, 거기서 어떤 다양한 탐사 자원들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뭐 부가가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달에 착륙한 어떤 지점들을 표시한 건데,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굉장히 많은 이제 탐사선들이 달에 착륙을 했죠. 근데 이번에 여기 오디세우스가 착륙한 요 달의 남극 부분, 여기가 얼음이 이제 얼어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착륙한 게 여기 남극 지방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오디세우스도 여기 남극에 착륙을 한 거죠. 그 외 지역에는 뭐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소련이나 뭐 중국도 이런 다양한 달의 지점에 착륙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달 착륙을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극 일대에는 이제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서 최근에 달 착륙 지점은 남극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디세우스가 착륙한 이 말라포트 A 분화구 일대에 얼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얼음은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와 우주 연료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화성 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달의 특히 이 남극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글로벌 달 착륙 관한 뉴스와 로켓 발사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 다음 영상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된 주식 중에 컨택과 AP성, 세트레가이 이렇게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분석 영상을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제노코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 세 가지 종목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목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세 종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